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임기 들어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중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제 지지율이 40%에서 60%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평화헌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예, 어제 이제 주요 신문들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그 보수적이면서 또 이제 친아베적으로 알려진 최대 일간지죠. 요미우리 신문이 36%, 상당히 낮은 수치로 떨어진 겁니다. 또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로는 33%. 이게 2012년 제2기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는 최저치입니다. 주목할 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인데요. 한 달 전 대비 무려 13%포인트나 하락해서 이제 30%대로 주저앉은 건데요. 지금 아베가 처한 현주소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꾸로 된 응답이 전달에는 41%였는데 이번 달에는 52%,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요. 잘 나가던 아베 신조 총리를 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가, 이런 이유를 저희가 좀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각종 매체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이 각해 학원 스캔들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혹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 아베 부부의 이제 오랜 지인인 각해 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제 사립 학원인데요. 이 각해 학원이 수의학부를 신설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베 정권 들어서 이제 허가가 나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애초에는 이제 압력을 이제 하지 않았다, 의혹을 일축해 왔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이제 민심 이반의 역풍이 이제 불어닥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제 문부과학성은 그 수의학과는 이미 그 포화 상태다라고 해서 5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수의학과 신설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베 정권 들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허가로 돌아선 건데요. 거기다가 보조금이 무려 96억 엔,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대에 이르는데요. 또 37억 원의 토지 공여까지 있었습니다. 그 각해학원 스캔들은 앞서 아베 정권이 그 맞닥뜨려졌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이 또한 사학의 아베가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번 아베 총리가 겪은 위기가 그 각해 학원 스캔들 둘러싼 이제 총리의 신뢰도 추락, 또 앞서서 이제 공모제법을 강행 통과한 거, 그리고 또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전까지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일방통행식 정치적 로드맵이 이제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누적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이 스캔들도 사학 스캔들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근데 이런 스캔들을 단순한 특혜 의혹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스캔들의 이제 발단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베 총리가 일본 사회를 장기적으로 바꾸고 싶은 방향, 즉 우리에게 이제 우경화 플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정치적 구상하고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이제 보수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후 체제, 평화 헌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 사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보는 입장인데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평화 헌법 체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보수파들이 보기에는 정상 국가 또는 이제 보통 국가화라고 하는 이상과 대척점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또는 이제 비상한 체제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각해 고타로라고 하는 아베의 친구, 또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인 그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런 인물들의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각해인은 이제 아베의 후쿠신노 유, 즉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오랜 친구입니다. 아베 부부 모두가 그 오랜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제 아베와 정치 이념적인 면에서 상당한 공유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 또 이런 인물들과 함께 이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재임기에 좀 더 이제 그런 사학들이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왔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모리토모 학원에 이 운영하는 오사카의 스카모토 유치원이 있는데요. 이 스카모토 유치원은
교육 치거를 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 암송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학부모들한테 중국과 한국이 싫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수적인 어떤 시각에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넷 우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넷 우익이라고 하면은 그 인터넷의 넷과 우익이 합쳐진 건데요. 인터넷상에서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적인 활동을 하는 이른바 좀 과격한 극우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베 내각 자체가 넷 우익 내각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들어서 어떤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한 우경화 교육들이 이제 중학교 교과서의 개정 그런 걸 추진해서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와 소통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계속 일본의 새로운 세대들이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 기자 말 들어보니까 일본 우익성의 어떤 집요함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섬뜩한 느낌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집요하게 이루어진 우경화 작업에 대해서 그동안 일본 국민들이 많이 아베 내각에 대해서 또 아베 총리에 대해서 지지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어떤 이유냐? 뭐 어떤 이유가 따로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아베의 위기 관리 능력이 이제 한계점에 이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아베는 그 1기 내각의 경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 1년의 단기 내각에 그쳤는데요. 2기에 들어서 철저히 반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미우리와 산케이 등 보수 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1기 내각에서 이제 결정적인 실각의 원인을 제공했던 진보파로 불리는 이제 아사히 신문은 철저히 적대시하면서 뭐 일종의 탄압이랄까요? 이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동안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이제 퇴직 간부 낙하산 취업 알선 파문으로 문부과학성의 마에카와 키에이 문부과학성 차관이 이제 해임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제 각해 학원의 어떤 그런 그 특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아베 정권의 어떤 그 추락에 지지율 추락에 이제 부싯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에가와 전 차관의 폭로로 이제 스캔들이 일파만파 번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마에가와 전 차관이 그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주간지 등에서는 이제 그 마에카와 전 차관이 품석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 제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미우리조차도 이제 마에가와 전 차관이 그 일본 내에서는 원조 교제와 성매매의 온상인 가부키초의 어떤 만남 알선 바 같은데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 사생활에 대한 이제 의혹까지 추문을 막 대대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주류 언론들의 아베 총리 구하기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물타기를 해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잉으로 비춰질 수 있는 논란 확산이 국민들의 피로감 확산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제 일본의 웹사이트들에선 아베 내각이 마에카와의 사생활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 제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 지지율 추락으로 인해서 결국 이게 총리 실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점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제도적으로 보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우리처럼 대통령 임기식으로 이제 총리 임기가 보장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이 추락하면 총리가 이제 국정을 이끌어갈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동안 아베가 1기 내각을 이끌었는데요. 당시에도 7월 참의원 선거에 패한 뒤에 버티려고 했지만 강요의 실각과 뭐 자살, 실언 등이 이어진 끝에 결국은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이제 쫓겨나는 식으로 이제 사퇴를 해야 했는데요. 당시에 물러나기 직전에 아베의 지지율이 요미우리 집계로 29%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근접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2007년 야나기사와 하쿠오 당시 후생 노동상인데요. 여성을 애 낳는 기계에 비유했다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고요. 마스오카 도시카스 농림수산상은 정치자금 비리 의혹을 추궁을 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당시의 이제 혼란상이 지금도 거의 재현이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마무라 마사히로 부흥상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 도호쿠 관동 지방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했다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실언들이 앞서 2006년 7년 때 아베 내각과 닮은 꼴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제 총리의
또한 그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총리의 신뢰도 하락이 거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49%에 달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또 도쿄 시내에서 사실 일본에서 시위 별로 연상이 안 되는 대목인데 8천 명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아베 내각 물러나라라고 하는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공개적인 시민의 정치 참여가 좀 활발하지 않은 일본이지만 정치 문제 자체에 대해서 대중이 무관심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NHK 같은 데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총리와 야당과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대화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되는 게 일본 사회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베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면 결국 버틸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실각이 될지 안 될지 또 실각이 된다면 포스트 아베는 누가 또 유력할지도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중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